일동 웃기네요 경제. 아 그거 어떨까요?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간첩을 만들었다. 아 그렇죠. 얘기되네요. 하나님도 넣어버릴까요 그냥?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넣을게요. 미국을 통하여 중국의 간첩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영웅을 한국에 보내 도왔다. 반중 감정 확 일으키는 거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스로를 한국에 투입된 중국인 해커라고 가정하며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선관위에 잠입해 있었다는 상상을 써내려가는데요. 이 내용은 자신이 쓰는 소설일 뿐이고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마치 고소 고발을 피하기 위해 돌려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후 이 소설은 다른 뉴스 기사와 섞이고 짜깁기 돼 엉뚱한 가짜뉴스로 바뀌어 유통되기 시작하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을 통제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연수원엔 승진 후보자 교육을 받던 선관위 직원 80여 명, 외부 강연자 10여 명 등 9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고 계엄군은 이들을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까 그 소설과 교묘하게 짜깁기한 일부 유튜버들이 선관위 건물의 90여 명이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내국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선관위 직원 몇 명에다가 나머지는 외부인일 것이다. 그 외부인은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왜 갑자기 여기에 중국인이라는 댓글들이 많으냐, 중국인 해커들은 아닌가,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민간인 1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외부인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곳인데 갑자기 민간인이 나타났다? 그 민간인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민간인일까요? 아니면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혹시 중국 해커들이었을까요? 이런 뉴스 형식을 빌린 유튜브 콘텐츠는 허위 사실을 전파해도 제재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결국 유튜버들이 확산시킨 이 엉뚱한 주장은 특정 언론 매체가 받아 기사로 보도하고 이 기사는 또다시 선관위 중국인 간첩설의 근거로 쓰이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게다가 유명 정치인들까지 이를 사실인 것 마냥 언급하면서 이 가짜뉴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한민이 물론이고 퇴직해야 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가짜뉴스가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특정 주장을 기사화하는 언론 매체인데요. 멀쩡하게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 매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음모론을 실어나르는 걸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미군 소식통의 주장을 근거로 썼는데요. 그 얘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전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던 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저도 그 불량 요원 중에 하나예요. 3명 있잖아요. 셋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트럼프 얘기 불량 요원 3명. 하지만 이 미군 소식통은 사실 미군도 블랙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잘 알려진 안병희 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그는 주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는데요. 그는 자신을 미군 출신의 전직 미 정보요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미국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평생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위조할 수가 있어요. 코스프레 업체를 통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왔던 건데요. 그는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흑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문 붙들어가지고 이제 우파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기사들을 써가지고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를 봐서 우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야. 그 정신 못 차리게 진짜 얘네들을 공격을 하려면 중간에 이제 팩트 넣고 그거를 이제 감싸는 가짜뉴스도 조금 넣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병희 씨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허위 사실을 전파했고 뉴스 매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건데요. KBS 추정 60분 팀은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안병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합니다. 그냥 블랙 요원이라고 해요. 국정원은 빼고. 자꾸 이 단체가 들어가면 우리 아닌데라고 할 것 같아서. 예. 국내 정보당국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어떨까요?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간첩을 만들었다. 이게 6개월 단위로 취업급여 받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 직업훈련 시킨다고 해놓고 결국 간첩 교육 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혁세로 이제 간첩들을 양성하고 만들었다. 아 그렇죠. 얘기되네요. 서양인 대신에 코커시안이라고 쓰는 약간 전문적인 표현 쓰죠. Missing in action. 미싱 인 액션. 부정선거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에서 줄곧 예. 촉구활동을 해왔다. 하나님도 넣어버릴까요 그냥?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넣을게요. 미국을 통하여 중국의 간첩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영웅을 한국에 보내 도왔다.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반중 감정 확 일으키는 거지. 그렇죠. 결국 경찰 수사와 다른 언론들의 보도로 선관위 중국인 간첩설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요. 일부 유튜버들은 이젠 아예 언론사들을 믿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가짜 보수 언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통 미디어를 봐서는 안 된다.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 철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튜버들과 추종자들은 왜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걸까요? 어떤 컨텐츠를 믿는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팩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참고 문헌이 돼요. 서로가 레퍼런스가 되는 시스템이 벌어지면 확증 편향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엔 세뇌까지 가는 거예요. 뉴스의 형식은 빌리지만 사실 검증 과정은 쏙 빠져있는 유튜브 콘텐츠. 이들이 서로의 주장을 반복해서 인용하는 악순환에 빠지면 근거 없는 이야기도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음모론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정치화되고, 이게 저는 디지털 미디어하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한 이야기가 다시 나에게 들리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새로운 정보, 다른 정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 노출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이라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아리방인 거죠. 보수 채널밖에 없네요. 진보 채널은 없고. 진보 채널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짓말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들으면 안 되지. 이렇게 확증 편향이 강화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은 더더욱 듣지 않게 되고요. 뉴스 자체가 90% 이상이 사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튜브를 해서 실질을 봐라.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그냥 목숨을 걸고 뭐 차벽이고 뭐고 다 때려부시고 들어가서 공수처 다 그냥 끌어내갖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직결 처형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회 가치까지 부정하는 극단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서부 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려 한다, 주여.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맞짱뜨기를 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절대로 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던 가치 체계도 다 무너뜨려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서부지법에서 나타나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후로 비슷한 폭력 사태가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더 이상의 혐오와 분열, 폭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와 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